오늘 이제 할 얘기가 코스모스 이후 얘기인데요. 그 칼세이건 얘기를 하다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저기 있는 저 그림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셨던 그림이죠. 요 보이조호가 1990년 2월 14일 날 했던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건 보이조호에서 지금. 근데 지금 요 장면을 제가 일부러 갖고 온 이유가 저 장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 알고, 네, 그분인데 이분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걸 굉장히 일찌감치 깨달았던 과학자들이나 행동가들은 그런 일이 많지만 정치가들이 정면에 나서서 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알고에게 많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은 그 지구 온난화 문제라는 거나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과학자들은 오늘도 그 논문 같은 게 하나 나왔지만 과학자들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최근 몇백 년 동안의 변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데리고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페일 블루 돛 이것 때문에 그래요. 페일 블루 돛이라고 부르는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해왕성 궤도를 좀을 지나면서 카메라를 이제 태양계 안쪽으로 돌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왕성 거리쯤 가면 이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면 그 옆에 수성, 금성 이렇게 막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태양계 가족 사진 이런 거를 찍었습니다. 보이저호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때 일인데 저 점 하나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1994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씁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페일 블루 도트라는 거.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해서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제안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것이지만 아까 보셨던 이 점을 보고는 칼 세이건 자기 자신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구를 보는 대표적인 사진이 아폴로 17호가 가면서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칼라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이게 지구의 모습을 동그란 모습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있는데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경이 12,800km예요.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소연 씨도 갔다 왔고 그게 지표면에서 400km 상공에 떠 있어요. 그러면 12,800km 대 400km.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한 나라나 몇 나라 정도가 이렇게 보이지 대륙까지 보이지 동그란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 37km에서 40km 정도 올라가면 지구의 이렇게 곡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1930년대에 이렇게 풍선이죠. 기구.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때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눈으로 지구가 이렇게 둥근 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폴로 17호 해왔던 동그란 거 블루 마블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구슬 같은. 그래서 블루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지구가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블루 마블이라는 이름을 불리다가 이제 이것이 나온 이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찍어놓고 보니까 블루 마블을 보는 감동이 있는데 그건 1972년 사진이죠. 근데 1990년에 이런 걸 찍어놓고 보니까 자기도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줄 찍찍 간 거는 렌즈에 사진 찍는 렌즈에 이렇게 빛이 흐트러지는 효과들 때문에 그랬는데 마치 일부러 찍은 것처럼 이렇게 스틸 속에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 자신도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씁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인계 국면이 있다면 코스믹 커넥션이라는 책이 그 모든 것으로 향해 나가는 초기 칼 세이건의 어떤 인계 국면이었다면 이 1994년에 페일 블루 돛이라고 하는 책이 어쩌면 칼 세이건의 이제 그다음에 1996년에 죽거든요. 이 책 쓰고 그때부터 발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칼 세이건의 생애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칼 세이건이 죽은 다음에 그 동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의 단초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이저호인데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저가 1호와 2호가 출발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보이저호 1호와 2호를 띄울 때 1977년 8월 말하고 9월 초에 2호가 먼저 가고 1호가 떠는데요. 이렇게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하자고 그렇게 계획한 거는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주 탐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얘네들도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한 대를 발사해서 네 개를 다 거쳐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랬더니 1977년 8월 말에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목성으로 가죠. 목성에 가고 그 다음에 토성이 이렇게 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성에 가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천왕성이 와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한 대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저 2호는 그런 식으로 4개를 다 거쳐갔고요. 보이저 1호는 2개를 거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고 그 계획 이제 계산을 죽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보낼까 이걸 그런 거 천체 역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죽도록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이건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시험 삼아 한번 보내봐야 되는 게 1972년 3년에 파이어니어 10호, 11호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먼저 보내보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름도 파이어니어하고 그런 거 막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보이저호 2호의 여정입니다. 이 보이저호가 1977년에 발사가 되는데 79년 무렵이면 목성과 토성 근처를 지나가요. 그래서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 얘기할 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책을 보이저호가 찍어보낸 생생한 목성 사진을 보는 과학 화보집으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그걸 지나서 80년대 이렇게 지나고 쭉쭉 가면서 계속 천왕성, 해왕성들의 사진을 보내오죠. 그래서 그런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의 생생한 정보들이 다 들어와서 90년대 초반이 되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것을 한꺼번에 엮은 책이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백한 푸른 점은 또 다시 말하자면 보이저호가 이제는 자신의 임무를 해왕성, 천왕성까지 다 하고 임무를 마치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보이저라고 하는 것이 가졌던 의미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들을 생생하게 실은 그리고 이건 되게 화보가 넘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지금 보시는 게 보이저 2호가 먼저 갔는데 2호가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목성의 띠, 토성에밖에 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성에 고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천왕성의 고리는 지상에서 먼저 발견이 되긴 하는데 보이저가 가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고리들이 이 돌덩어리와 얼음 알갱이들의 집합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식을 바꿔놓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접해서 촬영을 하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간 것이고 그 말은 가장 디테일하게 쳐다봤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알게 되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등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가 1980년대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90년대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거대 기체 행성은 고리를 갖는다. 이게 교과서. 그러니까 천문학은 유일한 게 되게 많아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 지구예요. 아직 외계 생명을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고리라는 게 두 번째가 발견됐잖아요. 하나와 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발견 점이 하나 더 찍히는 거예요.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세 개가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천문학자들은 카운트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여러 개. 그러니까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어쨌든 간에 공통되는 두 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발견이 세 개, 네 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상하고 보편화 시켜버리는 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 막 거대 그 기체 행성은 모든 거대 기체 행성 고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온 게 벌써 오래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게 발견되는 거예요. 소행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토성이랑 화성 사이에 있는데 되게 조그만 돌덩어리들이에요. 하지만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네 공전을 해요. 태양 주위를. 그런데 걔네들 어떤 소행성에서 고리가 발견됐어요. 해성에서도 고리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천체들은 일정한 기간에 고리를 갖는다.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구 같은 애들도 지금 46억 년 살았잖아요. 앞으로 한 40억 년 더 살 건데 이걸 쭉 이렇게 일생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면 중간에 고리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게 작은 돌덩어리, 얼음덩어리들이 안정되게 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성의 고리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토성의 생성과 더불어서 토성과 일생을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없는 애들은 원래 없는 거고 이런 건데 얘네들도 수명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구체에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생기고 나서 질문이 많아지고 되게 중요해진다는 게 지금처럼 전 생애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생성과 소멸을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토성은 몇 번째 생긴 고리일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는 막 생겨나는 과정일까? 없어지는 과정일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는 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내린 결론은 지금 토성의 고리는 부서지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부서지는 과정이 이게 깨지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팍 깨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단초를 만들어준 게 이 목성의 띠의 발견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되게 옅어요. 되게 옅고 그 토성은 되게 뚜렷해서 지구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지구상에 있는 아주 큰 망원경을 봐야 잠깐 보일까 하고 가서 이렇게 보인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런 위성들이에요. 갔더니 이오라고 하는 위성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활화산. 그러니까 화산의 흔적은 되게 많아요. 지구상에도 많지만 화성에 가면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예요. 뭐 거의 27km? 에베레스트가 8km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휴화산이에요. 금성에도 화산이 있고요. 그런데 이오라는 그 위성에서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활화산이. 근데 화산이 있다는 건 되게 그 재밌는 징소인 거예요. 화산이 폭발한다는 얘기는 이 지질적인 구조가 되게 역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많다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생명체가 살기에 조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정되어 있으면 뭐가 뭉치거나 뭐 해서 뭐 이런 게 안 일어나잖아요. 뭐가 불안정해야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환경인 거죠. 생명체라든가 뭐 변화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불안정해야 되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주변에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뭐 깨졌다가 녹았다가 다시 달라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가서 목격을 하게 되는 현상이고요. 네, 고리 같은 것도 근접해서 이렇게 뭐 처음에 지구상에서 보면 뭐 고리 A, B, C하고 뭐 카시니, 간극 그래서 뭐 몇 가지로만 지상의 망을 봤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고리들이 있고 그 고리들은 결국은 그 얼음 알갱이들이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것들을 지구상에서 볼 때도 그랬지만 가가지고 직접 목격함으로써 우리가 태양계 형성과 뭐 이런 것들, 위성의 형성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해하고 질문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답을 많이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리가 생기는 걸까 없어지고 막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해준 게 이 보이저호예요. 그런 것들의 결론이 이 책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 입장에서는 행성과학자인데
자기가 기획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보이저 1호인데요. 이렇게 78년에서 80년 무렵에 얘는 그 보이저 2호가 이렇게 해왕성까지 가는 도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토성까지만 하고 올라가서 이제 이 사진을 뭐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걸 찍어 왔고요. 이렇게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이저 지금 1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목성, 토성까지만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보이저 2호는 이렇게 갔고요. 근데 이게 그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대충 그 원반에서 이렇게 같은 평면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각도는 있는데 그냥 평평한 한 평면에서 가운데 태양이 있고 이렇게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여기 제 손바닥이 태양계라면 이렇게 태양계에서 약간 올라와서 그래서 아까 찍었던 페일 블루도션 사진을 만약에 외계인들이 태양계를 접근한다 그러면 그 이렇게 쭉 날아오면서 위에서부터 조감도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찍는 식의 요 시점에서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그래서 그 되게 멋지죠.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부러 의도를 해서 파이어니어 10호는 이쪽, 11호는 이쪽, 보이저 있고, 이건 얘는 이제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지금 얘네들이 다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U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근처 지나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름 뭐였죠? 눈사람처럼 생기네. 뭐, 옵티마 툴레? 네. 그 명왕성처럼 이렇게 눈사람처럼 생긴 애 주변 지나간 애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 5대가 태양계 바깥으로 우리가 만든 구조물이 나가고 있고, 보이저 1호가 제일 멀리 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명왕성까지의 거리에 뭐 한 3배 정도까지. 근데 아직도 이제 이 바깥으로, 그래서 얘는 여전히 송신하고 있어요. 정보를.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 뭐 성간지에. 그런데 그걸 이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 태양계 경계라는 게 어디일까? 그러니까 지구를 먼저 예를 들면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구 안과 바깥이라고 얘기할 때 명확한가?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이렇게 땡그랗게 공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구 안이라는 게 지구 표면 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다 지구 바깥에 살고 있으니까 외계인인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기권에 살고 있으니까 대기가 있는 곳에 사는 것이 그런가? 그러면 이제 대기라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다가 한 개도 없는 지점, 뭐 이런 개념을 따지면 또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실 때 코스모스 1980년 판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건 항상 끄트머리에 이게 붙어 있어요. 코스모스 업데이트. 몇 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붙어 있잖아요. 1990년 무렵에 칼 세이건이 직접 등장을 해서 80년에서 이제 90년대 초반이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보이저호가 어쨌든 뭐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걸 쏟아내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발전들을 가지고 그 주제 뭐 13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코스모스는 그럼 뭐 세 번째 에피소드면 세 번째 에피소드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찾는 거는 그 1980년 오리지널 판이 아니고 요 업데이트 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980년 비디오에 나와 있던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나 사진들 다 교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느닷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 사진들 나오다가 갑자기 엄청 90년대 찍은 사진이 팍 나오고 이래서 되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노력을 했고, 공식적으로 90년대 해서 이때가 되면 칼 세이건이 이렇게 벌써 늙어요. 10년 사이에 팍상 늙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병 치레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설명을 쭉쭉쭉 10 years later잖아요. 그래서 90년 무렵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사실은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모스 이후를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보이조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칼세이건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도 좋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 칼세이건 일생이 1996년에 끝나고 발병하는 게 94년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창백한 푸른 점을 통해서 한번 정리가 된 거죠. 자신이 일생을 해왔던 행성과학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행성에 대한 책이에요. 각 행성에 대한 우주 탐사선들이 가서 활동했던 달 얘기도 나오고 아폴로 얘기 나오고 보이조호에 따라서 행성들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행성과학에는 집대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서는 주로 조금 더 거지적이고 이런 이야기 담론을 했다면 창백한 푸른 점에서는 우리 행성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된 이야기를 쭉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문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금성 얘기하면서 당연히 또 지구온난화 문제로 오고 뭐 화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고 그렇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흔히 코스모스의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숨기지를 않습니다. 칼세이건도 그렇게 하고 아마 칼세이건의 계획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전반부에 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계 지적 생명체, 그 다음에 행성이라든가 인간과 우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썼다면 후반부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신의 문제라든가 사이비 과학의 문제라든가 핵겨울 같은 지구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 또 에필로그를 통해서는 온갖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했고 이제 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보면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칼세이건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떤 중간에 한번 그런 행성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코스모스 2라고 하는 것이 시즌 2가 나오게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주로 우주 속의 인간의 위치 같은 것들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한번 따지고 태양계 탐사를 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뒤쪽에. 그리고 그것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칼세이건이 가졌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얘기해 준 책이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어지지 못했는데 사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